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샛비라는 이 샛비야! 샛비라는 하늘다람쥐를 반려하고 있는 샛비 형입니다. 못생긴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는 곳에서 만든 레드리스트랑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등급, 세 번째로는 생물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드리스트란 현존하는 생물 중에 특정한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의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로는 절멸, 두 번째로 멸종위기, 세 번째로는 낮은 위기, 이렇게 나뉩니다. 절멸은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마치 대머리에. 두 번째로는 멸종위기, 멸종위기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위급, 위기, 취약. 마지막으로 낮은 위기는 준위협과 관심 대상으로 나뉘는데, 관심 대상에 속하는 종이 뭐가 있을까? 말벌, 생쥐, 사람,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들이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에 한정된 자료로 만든 것들이 또 있어요. 대한민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급이 두 개로 나뉘어요. 1급, 2급. 자, 마지막으로 생물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계문, 강목, 과속, 총 7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종 하늘다람쥐는 불법이고 미국 하늘다람쥐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하늘다람쥐는 미국에 있는 하늘다람쥐로 종 이름은 글라우코미스 볼란스라고 하고 관심 등급은 LC, 즉 관심 대상 등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심 대상에 있는 생쥐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에는. 그리고 토종 하늘다람쥐의 종 이름은 프테로미스 볼란스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등급은 2급입니다. 그래서 종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하늘다람쥐는 반려가 가능하고 한국 다람쥐들은 반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이 같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나라 토종의 고유한 속성을 훼손하거나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중국, 러시아, 핀란드에도 하늘다람쥐가 분명히 있어요. 얘네들 종 이름이 프테로미스 볼란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종 하늘다람쥐랑 종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토종 하늘다람쥐 고유의 속성이 훼손되거나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같은 종이라면서요? 같은 종끼리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생물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계문, 강목, 과속, 종. 여기에서 이 종이 한 가지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아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토종 하늘다람쥐의 아종명은 프테로미스 볼란스 알루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러시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하늘다람쥐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 증거로 가장 알기 쉬운 외형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토종 하늘다람쥐는 눈 사이가 되게 멉니다. 까꿍.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또 되게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생겼어요. 추운 데 사니까 살집도 좀 있고, 그리고 털도 은색으로 완전 하얗습니다. 너무 이뻐요. 크기도 좀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종까지 따지게 되면 엄연히 서로 다른 개체들이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죠. 즉, 얘네들을 키우면 불법이다. 여담으로 아구 튀어라 하는 그 짤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프테로미스 모몬가라고 하는 일본 하늘다람쥐입니다. 나 얘네 찬양 한 번만 할게요. 진짜 하늘다람쥐가 달면 할수록 엄청 대단한 애들이에요.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야간 시력도 가지고 있지, 날다가 180도 돌기도 하지, 91m에서 떨어져도 저렇게 여리여리한 애들이 멀쩡하다니까요. 심지어 입이랑 코랑 토기를 해가지고 초음파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초음파로 막 얘기도 한다니까요. 대화도 하고. 초음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포식자들, 그러니까 올빼미 같은 애들이 만들어내는 초음파 주파수가 16kHz 정도가 되는데 하늘다람쥐는 약 20kHz 정도가 됩니다. 즉 라디오로 다시면 채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포식자들 모르게 서로 대화도 하고, 천적이 저기 왔다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 새끼들도 그걸 찾는데요.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동물들 대부분 시력이 안 좋습니다. 돌고래나 박쥐 같은 애들 한번 봐보세요. 아주 시력이 호구입니다. 호구. 눈앞에서 딱밤을 딱 때려도 모른다니까. 아무튼 이거를 집단 이동할 때도 쓰는데,
어떻게 한 마리의 개체도 나없이 집단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과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비밀이. 또 집단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집단이라고 하면 가계, 즉 혈연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길 가다가 마음 맞으면 그냥 집단이 되는 거야. 너 혹시 롤 하니? 나 해. 이렇게 되면 그냥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늘다람쥐 IQ가 85 정도라고 밝혔대요. 근데 보통 고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집단적으로 살인, 강간, 왕따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늘다람쥐들은 그렇게 전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늘다람쥐들이 심성이 곱고 마음이 너무 착하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없어져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 귀엽고 좋은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